안녕하세요. 깍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물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고요. 오늘의 그래서 주제로서는 물가 폭등, 인플레이션 시기의 투자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제로 화폐가치 하락을 막아라. 화폐가치 하락을 흔히 말하는 이 해치해라. 어떤 부분에 오늘 이 투자를 해야 화폐가치 하락에 대해서 이 해치를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고요. 사실상 물가가 폭등된다는 의미는 이와 반대되는 의미로서 이 돈의 가치가 하락된다고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돈의 가치, 이 무작정 이 현금을 이렇게 대량으로 들고 있다면 이 화폐의 가치는 이 물가 폭등이 시작됨과 함께 이 화폐 가치가 시작되면서 사실상 이 장부에 기록되는 이 숫자는 그대로일지언정 실제로 상대적으로 물가가 오르게 되면서 이 가치는 이 돈의 가치는 사실상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물가 상승에 이런 힘에 입어서 이런 화폐 가치 하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에 투자를 해야 해지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본격적으로 보시기 전에 구독은 공짜, 좋아요는 설레는 마음으로 알람 설정도 한번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선 금년도 빅 이벤트라고 하면 단연 이 코로나를 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죠. 우선 이 차트부터 보고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 파란색 선의 경우 기대 인플레이션을 나타낸 차트이고 이 초록색 선의 경우 이 달러의 가치, 달러 인덱스를 나타낸 표를 제가 들고 온 것입니다. 사실상 이 그 인플레이션과 달러의 가치를 이 2008년부터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되면 이 달러의 가치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상 뭐 약간 그 상식적일 수도 있는데 물가가 오르면 이와 반대되는 이 화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달러의 가치는 하락을 하는구나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 상황을 좀 살펴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그 2019년 초부터 인플레이션 이 반대는 이 디플레이션이라 할 수 있는 이 디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이 디플레이션의 이 끝점이라 할 수 있는 근본 이 코로나로 인해서 디플레이션이 더 이렇게 가속화되었고요. 이와 반대로 이 코로나의 이런 바닥을 찍고 다시금 인플레이션 국면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었구나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뭐 얼마 전 불과 한 6개월 이 전만 하더라도 사실상 그 언론이나 뉴스에서 대부분이 다루는 게 이 경제의 디플레이션이 매우 걱정이 된다 이런 부분이 뉴스에 이 주를 이루게 되었지만 어느새 이 바닥을 찍고 다시금 이 인플레이션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 지금 뭐 대략적으로 코로나가 발발했던 3월, 5월 이 시기 그러니까 위기감 이 공포감이 극에 달았던 이 시기에 이 달러가 향후 지속적으로 약세로 돌아설 수 있다 이렇게 재차 주장했던 그 근거도 이런 인플레이션의 이런 바닥을 찍고 반등을 예상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도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락할 것으로 이 시기에도 예측을 했었고 저는 꾸준히 우하향될 것이라고 달러의 가치가 우하향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향후에 지속적으로 다시금 이 경기를 억누르는 요인들 뭐 재차 코로나가 다시 뭐 확장이 되어서 이 경제에 영향을 미칠 만큼 이 셧다운 여파로 몰고 가거나 다시 그 무역 분쟁이 좀 격화된다면 모를까 그 상대적으로 많이 풀려버린 이런 달러의 유동성 아래 달러의 경우 지속적으로 계단식 하락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경우 과거 이런 그 고점까지는 원만하게 계단식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거의 시점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과거 이 리먼 파산 시기 그러니까 금융위기 시기에서도 디플레이션이 극에 달하고 이 바닥을 찍은 이후 상당 기간 약 1년 이상의 흐름 동안은 이런 강한 인플레이션 신호가 나타났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뭐 내년 20년 하반기까지는 최소한 이런 흐름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리고 달러의 가치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이런 흐름이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디플레와 인플레, 결국 물가가 하락하는 시기, 물가가 상승하는 시기, 이 돌고 도는 역사라고 좀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역시나 아래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1880년도부터 현재까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역시나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디플, 인플, 디플, 인플 이렇게 반복되는 역사를 보였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최근에 그 시기를 보게 되면 결국 디플레이션 시기에는 달러가 강세, 그리고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달러 약세, 디플레이션 달러 강세 이런 식으로 주고받는 흐름을 지속적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1929년의 사례를 한번 좀 살펴보게 되면 이때는 한 번씩은 좀 들어봤을 시기, 미국의 대공황 시기이고요. 이 대공황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이 디플레이션의 끝점을 뒤로 하고 다시금 인플레이션이 시작이 되었는데, 참고로 이 표의 경우 그 S&P 500대 생산자 가격 인덱스를 제가 이렇게 그 찾아서 좀 들고 온 것이고요. 이 국면이 오른다는 의미는 미국 주식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생산자 가격보다 더 강세를 보이는 시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반대로 이렇게 내려가는 국면에서는 미국 주식보다 이 물가가 더 급하게 치솟는 국면이구나.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29년 시기를 한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1929년에 이 대공황의 끝점, 그러니까 이 최악의 바닥이 디플레이션의 끝점이었고, 이 끝점을 뒤로 하고 다시금 이렇게 인플레 시대가 열리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때 당시 달러 가치가 금 대비 이 시기에 40% 정도 절하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뭐 이 시기에는 그 일드캡, 그러니까 이 채권 금리의 상단을 이렇게 뚫고 올리지 못하게 이 캡을 씌워버리는 이런 일드캡까지 적용이 되면서 달러의 가치가 지속 하락하게 되었고, 인플레이션 시대를 대략 20년 동안 이렇게 길게 좀 그리게 되었어요. 아무튼 그 최근에 10년에, 그러니까 2011년부터 최근 2020년까지 약 9년, 그러니까 약 10년의 시대를 좀 이렇게 눈여겨보자면 단연 달러의 강세 시기라 볼 수가 있고, 이 시기는 뭐니 해도 디플레이션 시기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제가 이 표에서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 점은 디플레와 인플레는 역사는 이렇게 돌고 돌았다. 그래서 과거 10년 이 달러 강세의 이런 디플레이션 시기가 이제 코로나의 정점을 계기로 저물고 앞으로는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인플레이션 시기가 앞으로 1년, 그리고 2년, 추후 뭐 수년까지 지속적으로 인플레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된다면 어떤 자산이 매력적이게 될까? 일단 뭐 단연 우리가 이 주식에 대한 그 관심이 매우 높기 때문에 주식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요. 뒷장에서는 유가, 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아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파란색 선이 미국 주식, 그러니까 그 미국 S&P 500과 이 500의 그 연간 성장률을, 연간 상승률을 제가 들고 온 것이고요. 그리고 아래표는 이 기대 인플레이션 차트를 들고 온 것입니다. 역시나 인플레이션이 이 약간의 그 2.5%대 이런 고점을 유지하게 되면 미국 주식이 뭐 40%에 달하는 성장률을 보이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이 한 10%에서 20%의 높은 연간 성장률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 디플레이션 시기에서는 마이너스 뭐 반토막 정도 50%까지 이렇게 반토막이 나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 디플레이션의 이런 끝점, 인플레이션에서 다시 변모되기 시작하면서 주식시장이 상당히 크게 이렇게 회복을 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인플레이션과 미국 주식은 이렇게 매우 밀접한 관계를 띠면서 그 궤도를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인플레이션을 나타낸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소폭 반등한다는 것은 뭐 무작정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오면 좋을 건 없겠지만, 디플레보다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신호는 이렇게 그 경기의 흐름이 나아지고 있는, 이 바닥을 탈출해서 이렇게 그 호재로 움직이고 있는 이런 궤도로 조금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인플레이션 국면이 지속된다면 미국 주식도 지속적으로 플러스 국면을 유지해서 좀 나아갈 수 있을 것이고요. 뭐 이 차트에서 제가 미국 주식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뭐 멤버십에서는 영상호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겠지만, 저는 참고로 미국 주식보다는 이 뭐 우리나라 코스피 이런 걸 좀 추천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요. 아무튼 뭐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물가 상승 시기에 금과 은은 어떨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금값, 빨간색 선이 금값을 나타낸 것이고 초록색 선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나타낸 것입니다. 역시나 금값의 경우에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상승을 보일 때 이렇게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긴 하고요. 그리고 이 시기 디플레이션 끝점을 계기로 금값의 엄청난 상승을 이루었고, 그리고 재차 이렇게 한 번 더 상승해주는 그 연간 상승률에 이렇게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시기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하락하기 시작하니까 그 금값의 흐름도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률을 이런 식으로 길게 그리게 되었고요. 그 이후 이 무역전쟁의 시작과 코로나 정점을 계기로 다시금 상승하는 국면을 금값이 이렇게 보여주기도 했어요. 사실상 뭐 금은 약간 인플레랑 결부짓기보다는 그 실질금리가 이렇게 하락하는 국면 속에서 금값이 좀 크게 치솟는 경향을 보이고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는 국면에 좀 상승하는 국면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최근에 이런 디플레 국면 속에서도 금은 상당히 이 매력적인 역할을 여전히 하기 때문에 이 금은 정말 이 보험적 성격으로 약간 투자의 성격보다는 약간 보험적 성격으로 본인의 포트폴리오 내 일정 비중 한 10% 정도 미만 정도만 이렇게 들고 간다면 이 달러의 이 화폐 가치 하락에 좀 화폐 가치 하락을 했지 않은데 좀 이 영향력 있는, 그러니까 좀 매력적인 자산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은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은은 통상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런 앞서서 인플레 시기, 이 시기도 물가가 치솟는 시기였고요. 이런 물가가 치솟는 시기에 보통 은값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코로나 이런 바닥점을 보더라도 은값의 이런 바닥과 함께 다시금 인플레가 시작됨과 함께 은의 이런 가격 폭등 현상이 나타났고, 최근에 이런 조정 현상은 은을 다시 이 매수하기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은을 매수하기에 좀 매력적인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유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고요. 유가 역시도 인플레이션 시기 조금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인플레이션 초기에 유가가 상당히 탄력을 받지는 좀 못하는 모습이지만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길어지게 되면 유가는 좀 크게 상승하는 국면을 그린다 볼 수 있고, 인플레이션과 유가는 마치 매우 비슷하게 움직이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플레이션 시기에서 유가가 상당히 크게 상승하고, 그리고 디플레 리먼 파산을 계기로, 금융위기를 계기로 다시금 유가가 이렇게 상승하다가 디플레 국면으로 접어들었을 때는 유가가 상당히 오랜 구간 유가가 하락하는 국면을 띠기도 해요. 그래서 최근의 국면이 초기의 인플레이션 상승과 유가의 상승이 조금 더디다고 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인플레 현상이 이렇게 나타난다면 유가는 장기적으로 계단식 상승할 확률이 좀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플레 국면에서 일단 추천하지 않는 것은 전 달러의 매수는 좀 말리는 편이고요. 물론 뭐 코로나 정점이었던 3월, 4월에도 제 지난 수많은 영상에서 달러는 사지 마라, 당분간 앞으로 몇 년 동안 달러를 쳐다보지 마라, 달러를 이 기간에 대량 매수하면 향후 몇 년간 상당히 물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 지난 3월에서 5월 이 지난 영상에서 달러 영상에서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이후 달러의 가치가 지금 상당히 떨어졌고, 저는 지금의 국면이 아직도 시작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 국면, 그러니까 과거 이 정도 수준까지는 최소한 올라와줘야지, 2%를 넘어서 2%와 3% 사이에 올라와서 이렇게 움직여줘야지 좀 그때 가서야 인플레이션이 이제 금리 상승 압박도 받고
인플레이션이 이 과도하게 펼쳐질 수도 있는 걸 우려한 그 연준이나 이런 정책들이 금리 상승을 유도시켜서 인플레를 잡으려고 노력할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당장 인플레를 잡으려고 하는 뭐 이런 신호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인플레 압박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플레이션 압박 현상이 높을수록 달러의 가치는 앞으로 절하된다는 점 참고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제가 오늘 대략적으로 좀 몇 가지 자산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대부분 제가 이 멤버십 영상에서 조금 자세히 다루어서 어떤 자산이 더 세부적으로 더 매력적인지 이런 이야기는 좀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뭐 오늘 뭐 달러, 그리고 유가, 금, 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은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역사는 돌고 돌았기 때문에 향후 이제 본격적으로 인플레이션 이런 역시대가 펼쳐지게 된다면 이런 시대의 이 방화는 이 해지하는 자산에 본인이 좀 투자를 하고 좀 들고 있어야 이런 화폐 가치 하락에 좀 맞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냥 통장에 현금만 보유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그 현금의 그 숫자, 이 적혀지는 이 숫자의 의미는 뭐 낮아지는 건 아니겠지만 상대적으로 물가가 상승함과 함께 이런 화폐 가치는 하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화폐 가치 하락에 방어하기 위해서 앞서 말한 금, 은, 뭐 유가라 이런 상품 관련 심지어는 주식까지 이런 자산이 이런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좀 매력적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 부탁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